얼굴이 조금 붉은 정도라면 굳이 치료가 필요할까 싶죠. 하지만 홍조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단순히 색이 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 피부 속 구조 자체가 변하기 시작해요. 심해지면 염증이 더 깊어져서 붉은 뾰루지나 고름이 생기는 주사 피부염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생활관리는 홍조를 완전히 없애진 못하지만 이 홍조 증상이 악화되는 걸 막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증상이 가볍게 시작됐을 때는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술 한 잔만 드셔도 얼굴이 확 달아오시는 분들 꽤 많으시죠. 대부분 나는 술만 먹으면 그래 라고 넘기기 쉬운데요. 하지만 얼굴이 붉어지는 현상은 단순히 술에 약한 편이다 정도로만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몸은 술을 분해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걸 빨리 처치하지 못하면 혈관이 확장되고 얼굴이 붉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이후에 얼굴이 자주 달아오른다면 그 몸속에서 지금 조금 힘들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런 변화는 단순히 피부 반응에서 끝나진 않아요.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감과 불안감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몸의 반응과 마음의 반응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럼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얼굴이 붉어지는 경우는 왜 그런 걸까요? 홍조는 꼭 술을 마셔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붉어지는 분들도 있죠. 이건 몸속의 혈관과 신경이 여러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감정 변화가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긴장하거나 불안할 때 얼굴이 화끈거리는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시죠? 이때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확장되고 그 결과 얼굴이 붉어집니다. 호르몬 변화도 중요해요. 폐경기나 생리주기 변화처럼 호르몬이 급격하게 변하는 시기에는 혈관 조절 기능이 예민해져서 쉽게 얼굴이 달아오를 수 있어요. 여기에 생활 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도 영향을 주는데요. 뜨거운 공간이나 매운 음식, 흡연,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 같은 자극은 피부 속의 혈관을 자극해서 홍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의 영향으로도 얼굴이 붉어질 수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일부 혈압약이나 심장약, 비타민 B3 등이 대표적이죠. 이럴 땐 약을 조절하면 대부분 좋아지지만 복용 중이라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결국 홍조는 단 하나의 어떤 원인으로 설명되기는 어려워요. 혈관이나 신경, 호르몬, 환경이 서로 얽혀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피부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라고 넘기기보다는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한 번쯤은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조금 붉은 정도라면 굳이 치료가 필요할까 싶죠. 하지만 홍조를 오랫동안 방치하면 단순히 색이 달라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 피부 속 구조 자체가 변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혈관이 일시적으로 확장됐다가 금방 돌아오지만 이게 반복되면 혈관벽이 점점 약해지고 결국 늘어난 채로 굳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되면 붉은기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점점 넓은 부위로 번지거나 진해지면서 고정된 홍조로 이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피부가 계속 자극을 받으면 염증이 쌓이고 그 과정에서 피부결이 거칠어지거나 모공이 넓어질 수 있어요.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한 질감이 생기기도 하고 색소 침척이 함께 나타나기도 합니다. 심해지면 염증이 더 깊어져서 붉은 뾰루지나 고름이 생기는 주사 피부염 단계로 진행될 수도 있어요. 이때는 단순히 피부가 붉은 걸 넘어서 통증과 열감까지 동반돼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더 진행되면 눈이 붉어지는 안구 주사나 코나 턱이 두꺼워지는 비류성 주사처럼 치료가 좀 까다로운 단계로 악화되기도 해요. 이런 변화의 무서운 점은 매우 천천히 진행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좀 붉은데 괜찮겠지 라고 넘어가다가 나중에 붉은기가 진해지고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게 된 이후에 병원을 찾아오십니다.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안면 홍조 증상이 생긴 뒤에 병원을 방문하기까지 평균 1년 넘게 걸린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초기에 이 신호를 놓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홍조는 단순히 피부의 문제로만 끝나진 않아요. 붉은 얼굴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거나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불편감이 오래 지속되면 심리적인 위축이나 대인 기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홍조가 반복되거나 점점 심해지는 증상이 든다면 그때는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보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홍조가 생기면 대부분 병원보다는 집에서 해결해 보려고 하세요. 보습제를 바꾸거나 자극이 덜한 화장품을 써보기도 하죠. 진료실에서도 피부가 예민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붉은기가 금방 가라앉기도 하고 피부 트러블처럼 보여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쉽거든요. 문제는 이렇게 혼자 관리하시다 보면 증상이 서서히 심해지고 붉은기가 점점 오래 남는다는 겁니다. 화장품이나 민간요법으로 잠깐 진정되는 것 같이 보여도 혈관의 확장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붉어지고 점점 진해지는 이 악순환이 생기게 되죠. 그래도 다행인 건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홍조의 악화를 늦추거나 진정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없애진 못하더라도 더 심해지는 걸 막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가장 먼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자극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매운 음식이나 뜨거운 음식, 카페인 같은 음료는 가능한 좀 피해 주시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도 주의해 주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실내에서 바로 찬바람을 맞거나 반대로 추운 곳에서 난방이 센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자외선 차단도 반드시 필요해요. 햇빛은 피부 속의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쉽게 확장시키기 때문에 외출 전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부 장벽 관리도 매우 중요해요. 세안할 때는 자극이 강한 제품을 피하고 세안 후에는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이런 기본적인 관리만으로도 피부 자극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관리도 꼭 필요해요. 몸이 피로하거나 수분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늘어나거나 얼굴이 더 쉽게 달아오릅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잠을 충분히 자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명상이나 가벼운 운동, 깊은 호흡으로 긴장을 푸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면 안면 홍조 증상이 완화된다는 결과도 있어요. 자, 이러한 생활 관리는 홍조를 완전히 없애진 못하지만 이 홍조 증상이 악화되는 걸 막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증상이 가볍게 시작됐을 때는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홍조는 초기에 잘 관리하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지만 증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방향을 좀 바꾸시는 게 좋아요. 특히 얼굴이 자주 붉어지거나 하루 종일 붉은기가 남아있다면 이건 단순한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라 초기 홍조 단계에서 더 진행된 상태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혼자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을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술을 마시지 않아도 얼굴이 자주 붉어지는 경우예요. 별다른 자국도 없는데 얼굴이 자꾸 달아오른다면 혈관이 너무 예민해졌거나 조절하는 기능이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더운 날이나 긴장할 때 잠깐 붉어질 수는 있는데 이유 없이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한 번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는 얼굴에 열감이나 화끈거림이 좀 자주 느껴질 때입니다. 이거는 피부 속에서 염증 반응이나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일 수 있어요. 이런 게 계속되면 피부가 약해지고 손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초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뺨이나 코 주변에 늘 붉게 보일 때예요. 처음에는 금방 가라앉던 붉은기가 이제는 하루 종일 남아있다든지 혹은 화장으로 잘 가려지지 않는다면 이미 혈관이 많이 늘어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부가 예민해서 그래요 라고 넘길 단계는 아니에요. 네 번째는 홍조가 점점 넓어지거나 얼굴 전체로 번질 때예요. 이런 경우엔 주사 같은 피부 질환이 함께 진행되고 있을 수 있어요. 증상이 얼굴 중앙에서 양쪽 볼, 턱, 심지어 이제 목까지 번진다면 늦기 전에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 붉은 부위에 여드름처럼 보이는 뾰루지나 염증이 같이 생겼다면 이미 염증성 주사 단계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한 관리로는 어렵고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홍조는 증상이나 원인에 따라 나타나는 양상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진단을 통해 내 피부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이에요. 그럼 병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를 할까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혈관 레이저 그리고 광치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확장된 혈관을 안정시켜서 피부 속의 붉은기를 가라앉히는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알려진 건 IPL 치료예요. IPL은 여러 파장의 빛을 사용해서 피부 속의 혈관과 색소에 동시에 작용하는 광선 치료인데 피부톤을 밝게 하고 붉은기를 완화하는 효과를 함께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IPL의 경우에는 비교적 넓은 범위를 고르게 비추는 방식이라서 특정 혈관만 정밀하게 잡기에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 IPL보다 더 정교하게 혈관을 조절하는 혈관 전용 레이저들도 많이 사용돼요.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XLV 레이저입니다. 이 XLV 레이저는 두 가지 파장을 함께 사용해서 피부 표면의 얇은 실핏줄부터 조금 더 깊은 층의 굵은 혈관까지 단계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장비예요. 실제 연구에서도 XLV와 동일한 532나노미터의 레이저가 얼굴의 붉은기와 실핏줄을 눈에 띄게 줄였다는 결과가 보고됐어요. 이런 듀얼 파장 레이저는 홍조의 근본 원인인 혈관 자체를 안정시키는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홍조가 심한 경우엔 혈관 레이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피부 재생과 염증 완화를 돕는 보조 치료를 함께 병행하기도 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리쥬란 주사입니다. 리쥬란은 연어 DNA에서 추출한 폴리뉴클레오티드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주사예요. 이 성분이 피부 속에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손상된 피부 장벽을 스스로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혈관 레이저 치료와 함께 리쥬란을 병행하시면 외부 자극에 덜 흔들리고 붉은기가 오래 남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시술 후에는 피부가 한결 편안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홍조 치료는 단기간에 한 번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자라거나 생활 습관의 영향을 쉽게 받기 때문에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3-4주 간격으로 몇 차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후에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유지 치료를 이어가면 재발을 막고 피부톤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꾸준한 치료를 이어가면 실제로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한 연구에서 안면 홍조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혈관 레이저 치료를 3차례 진행했더니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어요. 치료 전후의 삶의 질 지수가 평균 16점에서 4점으로 크게 낮아졌다고 합니다. 삶의 질 지수는 3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편이 크다는 의미인데요. 치료 전에는 홍조 때문에 17점 가까이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3번의 치료만으로 5점 이하로 떨어질 만큼 일상생활이 편해진 거죠. 이건 단순히 붉은 얼굴을 완화한 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자신감 회복까지 이어졌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 얼굴 홍조 치료는 단순하게 피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삶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조금 붉은데 괜찮겠지 하고 넘기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병원을 찾아서 내 피부가 보내는 신호를 확인해 보세요. 홍조는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지만 치료를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훨씬 수월하게 진정시킬 수 있어요. 피부가 안정되면 얼굴빛도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무엇보다 스스로 훨씬 편안해지실 겁니다.